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또 국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올해 안에 몇 번이나 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할까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일단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과 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를 했다. 더구나 그 기록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게 신범철 차관의 증언에 의해서 뭐 대통령과 해소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유재현 관리관에 의해서 임기훈이 경찰청에서 기록 가져가라는 연락이 올 거다. 그러면 그리고 이종섭은 기록 회수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 국방부에서 그 기록 회수에 관여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걸 근데 전화를 한 루트는 또 이시원입니다. 이시원이 그쪽 경찰 쪽 이제 루트를 통해서 경찰에 연락을 한 것 같고 이시원이랑 임기훈이 얘기해서 국방부에 얘기할 수 있는 거 국방비서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서관이 유재현에게 전화를 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록 탈취는 대통령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록 탈취를 했고 이거는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경북 경찰청의 수사관들에게 기록을 돌려주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에요. 권한을 남용해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북 경찰청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사 못하게 하고 기록 가져와 압력을 했었어요. 대통령이 가져가 버렸죠.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통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 명백한 직권 남용을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의 제일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런 특검법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고 제일 중요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특검 조사 수사를 거부를 한다는 것은 수사 방해인 거죠. 이게 또 수사 외압인 거죠. 이거는 자신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그런 행위는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헌법 위반이 되고 그 헌법 규정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한 때는 뭐죠?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탄핵 사유가 성립을 한 거부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 뭐 소추나 발의 통과되는 요건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지금 이제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마일리지를 정확하게 쌓았다. 헌법 법률 위반 그렇게 보고요. 향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이제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나머지 부족한 8석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재의결하도록 노력할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발의해야죠. 또 발의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결국은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이 충돌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불법적인 권한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시 후에 이재명 대표가 11시에 출마 기자회견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현희 의원님께서도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하십니다.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건데 의원님은 좀 어떤 판단과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를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정말 무시무시한 탄압을 받았고 아까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살해 위협 이런 걸 느꼈다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 증인들이나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모두 무시무시한 공포와 탄압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했고 승리를 떠나서 또 공격을 해서 반격을 해서 그게 관련되어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해서 다 그 압수수색도 받고 지금 현재 피의자로서 공수처에 그런 이제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고 공격해서 그 나쁜 자들을 응징하는 데까지 지금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 이번에 이제 많은 훌륭한 후보들 제가 보기엔 정말 한 명도 이런 빠짐이 없는 훌륭한 후보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컷오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설마요. 걱정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 중에 저만의 강점이 있다면 잘 싸울 수 있고 또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승리했고 반격을 해서 지금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적들의 약점, 적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들의 약점, 그들의 그 문제점, 그걸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입성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능력 있고 비전이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대선 때 우리가 27만 5천 명인가 그 정도 차이로 0.73%가 이 정도 차이로 졌어요. 그걸 반으로 하면 약 14만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그때 가져왔으면 이겼잖아요.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또다시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받지 못했던 나머지 10몇만의 표, 이건 외연 확장이잖아요. 이 부분의 표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당선이 됐고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경험과 경력이 있고 또 영남 출신이고 또 전문직 출신으로서 그런 그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부족했던 그 나머지 15만 정도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소구력이 누구보다 그런 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됐다. 그렇게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야 할까 이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랑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법사위원장 굉장히 원했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도 법사위원장 하고 싶다. 우리 기자님한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법사위에 가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제가 법사위원장보다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사위로 한장 하겠다고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법사위원장 고집을 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되고 우리 당에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도부에도 더 이상 법사위원장 하겠다는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 오셔서 법사위원장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에 진입해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의 역할. 제가 또 누구보다 잘하는 게 법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그 잘못된 불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불화살을 쏘겠다. 네. 이게 이제 전사. 투사 네, 전현희가 투사. 해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고 윤석열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검증된 투사로서 우리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해서 민주당을 집권할 수 있도록 가장 소구력이 있는 후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한 표가 아니라 한 뭐 드릴 수만 있다면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막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